미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비 내릴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림이 잘 안 나르기도 해요. 소묘나 수채화할 때도 종이 느낌이나 연필 소리가 달라지는데 비 오는 날에는 종이가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요. 이번 주에 춘추의 정기전과 피크 아트페어가 오픈하는데요. 춘추의 정기전에 나갈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모란의 나비를 더해봤습니다. 나비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한다는데요. 남나비라고 불렸던 남계우의 나비가 특히 유명합니다. 옛 그림이지만 같은 모양의 나비가 없는 게 나비를 잡아서 보고 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관찰을 그만큼 오래 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비는 특히 잘 그려서 지금도 나비 그리는 그림 SNS에 올려놨더니 평론가님이 남겨우 참고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나비의 그림은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올려놨고요. 이렇게 교수님이 남나비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만 파라고 거울 그림 50점 이상 그리겠다고 했는데요. 거울 그림은 퀄리팅돼서 나간 것만 50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전 그림 걸고 전시 마치고 나면 몸살 걸리는 작가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개인전 후에는 살짝씩 서로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그림을 이렇게 작업해왔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지는 개인전은 신작 위주로 하는데요. 이전 작업도 작업이 변해온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갤러리나 아트페어는 찾기 부담스럽다는 친구들이 있어서도 열린 공간에서도 전시를 해왔는데요. 갤러리에는 보통 갤러리를 찾는 사람만 찾지만 열린 공간에서는 오가며 미팅을 하거나 모임을 하다가 그림을 보기도 하니 전시 기간 동안 사진을 찍어서 반갑다고 보내주는 후배나 학생들이 많아서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친구가 제 그림이 있어서 반갑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다만 전시를 보기 위한 공간은 아니므로 그림에 대한 집중도는 낮은 거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갤러리나 아트페어는 그림이 주인공이 되게 한다면 지나가는 공간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고 미팅 장소는 회의를 위한 공간이니까요. 전시 기회를 갖기 힘든 신진 작가들과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매달 새로운 느낌으로 바꾸고 싶은 공간 주인을 엮어주는 사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림 판화나 렌탈 업체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림 전시 어려운 거 아니고 즐기면 좋다는 거 보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는 것을 넘어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도 좀 더 대중적으로 유행이 됐으면 합니다. 체크해보니 빗소리가 많이 들어갔네요. 오늘은 그림 그리는 소리와 사포질하는 소리, 빗소리와 제가 그림 그리면서 들었던 음악 소리 같이 넣고 있습니다. 집에 걸린 그림이 그 집의 수준을 말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달력 그림을 걸어놓는 것과 집에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있는 차이 대충 느껴지시죠? 그리고 신진 작가의 그림도 그 집에 어울리게 자리 잡고 있고 신진 작가들의 그림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소장하면서 시작하는 작가의 꿈을 응원한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마음도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분은 방배동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할 때 만난 분인데요. 제 나무 위 새가 마음에 든다며 소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진 작가들의 작은 작품이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모으는 분들이 지금 현재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아트페어에 참여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컬렉팅하는 인구도 소수인데다가 유명 작가의 그림에 한정돼 있어서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나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사람들이 그림을 배울 때 더 빨리 배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루어갈 때까지의 끈기와 열정이 그림을 배울 때도 적용돼서 그런 듯 하고요. 수업을 해봐도 의사 선생님들이 참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이 하십니다. CEO분들은 대체로 추진력이 있고요. 그림을 배울 때도 이런 점 좋은 점입니다. 끈기와 열정, 추진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화가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손재주가 있고요. 그림을 잘 그려왔고 전공을 해도 인정을 받아왔고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괜찮다는 평을 더 듣고 있고 자신도 보이는 게 있기에 열심히 더 그리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림을 배우고 그리는 것도 좋지만 최근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컬렉터님께 컬렉팅도 계속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색감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관심 갖고 하나씩 소장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림을 배우면서 하나씩 작은 그림을 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앞선 아트지인TV에서 미국 미술에 대해 알아보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많이 유명하신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제 이번 전시 다녀가 주셨는데요. 그림 배우고 계신다고요. 물론 재미있게 그리는 느낌이 더해져서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작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컬렉팅도 해주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컬렉팅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투자 목적이라면 큰 흐름을 따르는 게 좋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림을 좋아해주고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계속 그림을 좋아해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신진 작가의 그림을 주저하는 이유는 중간에 그림을 그만둘지도 몰라서인데 그런 생각이 신진 작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벽화를 그리다 와서 밤새워 작업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다른 작업하다가 자기 작업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더 열심히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계를 위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밤샘 작업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잡인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괜찮냐는 컬렉터분들을 볼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림만 그리고 사는 신진 작가들이 몇이나 되는지 아시냐고 집에서 지원받아서 그린다면 어쩌면 그건 더 위험한 걸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미안해서도 계속 집에서 지원 못 받습니다. 미대 학비가 인문계보다 보통은 2~3배 더 비싸거든요. 보통은 미술학원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입시미술의 경우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입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저도 입시미술학원 강사를 하다가 시간당 페이가 좀 더 높은 방송일도 같이 하게 돼서 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방송 일을 하는 게 더 맞겠다는 마음에 방송 쪽 일을 하게 된 건데요. 시작은 화가가 스케치를 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방송이었고요. 화가였기에 캐스팅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컬렉팅하는 인구도 소수인데다가 유명 작가의 그림에 한정되어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가급적이면 10년 이상 활동한 작가들의 그림 중 남성 작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1%의 컬렉터들은 1%의 화랑이 집중되어 있고요. 저에게도 왜 거기 소속이 아닌지 그쪽 소속이 되면 그때 그림 하나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보통 100호 이하의 그림은 소품이라고 생각하고 100호 정도의 그림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고 컬렉팅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 컬렉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주변에 미술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다가 이제 컬렉팅을 시작한 분들이 좀 계셔서도 설명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질문도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작품을 하나씩 컬렉팅 하시면서 그 작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되게 SNS 등을 팔로우하면서 스토리를 보고 하나씩 계속 컬렉팅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큰 그림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요. 크기에 따라서 보통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걸어놓을 것을 고민하시기도 하던데 그림을 보고 계시다가 작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선물하셔도 나중에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수장고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인사동 동덕아트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열리는 춘추의 정기전의 그림을 배달하러 가고요. 지금까지 그리는 과정을 보신 그림 춘추의 정기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비가 내리기에 관람객들이 줄 것 같은데요. 아트지인 TV로도 전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양화, 채색화 단체 중에 오래된 단체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한 5년째인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핑크 아트표에 나갈 그림 일부는 액자 맡겨놓고 지금 또 그리고 있습니다. 야작이죠. 10호 정도의 사이즈 주문하신 분도 계셔서요. 핑크 아트페어 준비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가을에 전시하게 된 기념으로 동백꽃도 그렸는데요. 꽃말이 너만을 사랑해입니다. 다음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개인전 영상이에요. 미술관, 갤러리, 카페 등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